얘들아, 속도와 속도와 미분. 네, 여기 이제 수디들 문제풀이 이제 시작해서 우리 질문한 거 6, 7, 8, 9번, 12번 이렇게 푸는 건데, 맞니, 얘들아? 오케이? 어렵다라고 많이 느끼는데, 선생님이 그냥 이렇게 얘기하자. 이게 익숙치 않은 거야. 오케이? 상대적으로. 우리가 이런 일을 많이 겪어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익숙치가 않은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해두자. 알겠어요? 오케이? 지금 기출문제들은 거의 다 이과 것들이에요. 지금 미분과 적분은 이과 내용들의 기출문제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 얘기를 갑자기 왜 하냐? 이과에서는 이제 물리라는 과목을 배우는 경우가 많잖아. 그치? 예, 물리에 보면 이 부분이 똑같은 내용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 친구들은 상대적으로 어느 정도 적응이 된 상황이지. 그러다 보니까 난이도도 어느 정도는 받쳐주는 상황이고. 예, 그런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풀고 있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지는 것은 어느 정도 당연한 겁니다. 예, 그런데 걔네들이 뭐 너희랑 크게 유전자가 다르거나 그런 애들은 아니잖아? 오케이? 우리도 익숙해지면 금방 풀 수 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 다들 말들이 없어? 알겠니? 자, 그럼 6번부터 가보도록 합시다. 6번. 민선아. 네? 아니다. 6번. 원점 5를 동시에 출발하여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두 점 PQ의 T분의 좌표를 각각 X1과 X2라고 하면 X1은 2t 세제곱 마이너스 9t 제곱, X2는 t 제곱 플러스 8t이다. 이렇게 나타난다고 되어 있어요. 맞니? 자, 여기까지 일단 말뜻을 잠깐만 헤아려 보면 원점 5를 동시에 출발하여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 원점 5가 있어서 이게 이런 식으로 P가 움직이고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Q가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때 이 각각 좌표를 X1, X2라고 했을 때 이 친구가 무엇이 된다 그랬니? 2t 세제곱 마이너스 9t 제곱이 된다 그랬고 이 친구가 t 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8t가 된다라고 이렇게 문제가 얘기하고 있는데 이 얘기는 각각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가 직선 운동을 했을 때 그 점에 갖게 되는 위치 함수를 얘기하는 거지. 맞니 얘들아? 오케이? 그래서 이 친구하고 이 친구는 위치 함수다. 아시겠습니까? 따라서 머릿속에 떠올라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미분을 하면 속도 함수를 얻을 수 있고 한 번 더 미분을 하면 뭘 얻을 수 있다? 가속도 함수를 얻을 수 있다까지가 머릿속에 정리돼야지 올바른 개념이 서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오케이? 그때 선분 PQ의 중점을 M이라고 했을 때 오케이? 잘 기억해 두시고 두 점 PQ가 원점을 출발한 후 4분 동안 PQM이 움직이는 방향을 바꾼 횟수라고 얘기를 했어요. 됐죠? 그럼 얘들아 일단은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먼저 접근을 해보자. 오케이? 움직이는 방향을 바꾼다. 얘들아 움직이는 방향은 언제 바뀌죠? 속도의 부호가 바뀔 때예요. 됐어요? 얘들아 움직이는 방향이 바뀔 때는 언제라고? 속도의 부호가 바뀔 때. 그러니까 우리는 각각 점 P가 가지고 있는 속도, 점 Q가 가지고 있는 속도, M이 가지고 있는 속도를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자, 여러분들 그럼 P의 속도를 얘기해 보도록 합시다. P의 속도. 됐어요? P의 속도는 어떻게 돼? 위치함수를 미분해서 얻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위치함수를 미분하면 어떻게 되니? 6t 제곱 마이너스 18t 이렇게 얻을 수가 있겠다. 이해됐어요? 오케이? 자, 여러분들 요거 자체는 6t로 묶으면 t-3입니다. 됐습니까? 선생님, 윤이랑 셀이랑 앞으로 와서 앉으세요. 앞으로 와서 앉으세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알아볼 수 있죠? 그래. 그래서 6t 곱하기 t-3이야. 근데 이제 속도의 부호가 바뀔 때가 운동방향이 바뀐다라고 얘기했지? 그러니까 단순히 0이 될 때 운동방향이 바뀐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원칙적으로 이걸 완벽하게 알아보기 위해서는 이 친구를 가지고 함수를 그려서 함수를 그리면 이렇게 지금 정리가 된 거야. t 값이 있다고 했을 때 0에서 그리고 3에서 x절편을 갖는다. 이런 상황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함수를 그려서 여기 보면 보이는 대로 요때는 0이고 여기 전에는 속도의 부호가 마이너스, 요때 부호는 플러스니까 여기 운동방향이 한번 바뀌죠.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물론 여기에서도 수학적으로 보면 여기가 플러스고 여기가 마이너스니까 부호가 바뀌긴 하는데 t 이전에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구간입니다. 맞니? 시각은 0부터 시작하는 게 맞는 거니까. 이해됐어요? 오케이? 그래서 운동방향을 바꾼 횟수는 몇 번이니 얘들아? 한 번이에요.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그걸 이제 A라고 했으니까 A 값은 얼마가 되는 거니? 1이 되는 거다.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자, 그럼 Q의 속도를 얘기해 보도록 합시다. 오케이? 그럼 Q의 속도는?
자, Q의 속도는 Q의 위치함수를 미분하면서 얻을 수 있어. 그럼 Q의 위치함수를 미분하면 2t 플러스 얼마니 얘들아? 4.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 거지. 확인되니? 오케이. 자, 이게 속도의 부호가 바뀔 때 됐어요? 운동방향이 바뀐다 그랬으니까 이거 자체를 그래프로 그려서 환산하면 실제로는 이렇게 된다는 소리가 되겠어. 8. 2t 플러스 8. 이렇게 되겠어. 여기가 8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4인 이런 형태가 되겠지.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제 수학적으로 봤을 때 여기에서 0이 되고 이때는 마이너스 이때가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속도의 부호가 바뀌는 건 맞긴 맞지만 마이너스 4라는 것은 우리가 인정할 수 없는 시간의 범위인 거지. 맞니? 오케이. 그래서 B는 운동 방향이 바뀐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B는 0이에요. B는 0. 오케이. Q는 운동 방향이 바뀐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 따라서 B는 0. 이해되셨어요? 오케이. 자, 우리 이제 맨 마지막으로 누굴 구해야 돼요, 얘들아? M의 속도를 구해야 돼요. 근데 그 M의 속도를 구하기 이전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뭘 해야지 M의 속도를 구할 수 있냐면 M의 위치함수를 구해야 되겠죠? 그치? 그래서 M의 위치함수를 구합니다. 됐어요? 그러면 M의 위치함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얘들아, 선생님이 금요일날 잠깐 이런 얘기도 했던 것 같아. 위치함수가 무슨 의미, 이런 얘기도 했었어. 위치함수가 무슨 의미인지 정확하게 잘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고. 아직까지 익숙치 않은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 너희들 입장에서. 너희들은 내가 좀 알고 있다라고 하는데 익숙치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 무슨 말 때문에 그랬냐면, 얘들아, 위치함수는 이렇게 이 수학적으로 봤을 때는 뭘 얘기하는 거야? 좌표를 뜻하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위치함수인과 동시에 물리적으로 봤을 때는 위치함수인 거지만 수학적으로 봤을 때는 이건 뭐야? P의 좌표인 거야. 알겠습니까? 이것도 뭐야? Q의 뭐인 거야? 좌표인 거야. 이해되니? 그럼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M이라는 것은 이 P하고 Q에 있는 무슨 점을 얘기하는 거지? 중점을 얘기하는 거지. 됐어? 그리고 그 M의 위치함수를 구하고 싶다는 얘기는 수학적으로 봤을 때 M의 좌표를 구하고 싶다는 소리지. 여기까지를 너희들이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다라고 하면 어려운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M의 좌표 하나 구하는 것이 곧 물리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게 된다는 소리냐면 위치함수라는 의미를 갖게 된다는 소리야. 아시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M의 위치함수는 곧 뭐냐면 M의 뭐를 구한다. 수학적으로 얘기했을 때 좌표를 구한다. 그럼 그 좌표는 무슨 점이기 때문에? 중점이기 때문에 2분의로 처리하시면 되겠죠. 이해됐어요? 오케이? 2분의 P의 좌표 얘기하면 되는데 그 좌표는 2t 세제곱 마이너스 9t 제곱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더하기 그의 좌표는 t 제곱 플러스 몇 t? 8t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게 위치함수인 거죠. 됐습니까? 이해되니? 그럼 정리하면은 뭐가 되는 거니 얘들아? 정리하면은 이게 위에 거 정리하면 2t 세제곱 이렇게 두 개에서 마이너스 8t 제곱 플러스 8t 이렇게 정리되는 거 2로 나누라 이거죠? 그럼 t 세제곱 마이너스 4t 제곱 플러스 4t 이렇게까지 정리가 되는 거겠네. 2로 나눴으니까 이게 무슨 함수다 얘들아? 위치함수다.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이게 이걸 통해서 속도를 구할 때는 어떻게? 요거를 미분하시면 되겠죠. 이해됐어요? 그래서 M의 속도는 어떻게 되니 얘들아? M의 속도는 미분해서 3t 제곱 마이너스 8t 플러스 4 여기까지 정리가 되겠죠. 이해됐어요? 오케이? 이 속도의 부호가 바뀌는 것이 언제이냐, 그것이 몇 번이냐를 우리가 따지는 거니까 인수분해를 시도해보면 3, 1, 2, 2 둘 다 마이너스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이해됐어요? 오케이? 그래서 인수분해가 3t-2 곱하기 t-2로 됩니다. 자, 속도의 부호가 마저 바뀌는지 완벽하게 알아보기 위해서 이 친구의 그래프를 그린다라고 하면, 오케이? 이 친구의 그래프를 그린다라고 하면,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에다가 t축과 만나는 그 t절편은 무엇이냐? 여기에서 보이는 3분의 2하고 여기에서 보이는 2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해됐니? 오케이? 그럼 속도가 0인 순간은 지금 보이는 대로 얼마가 되는 거고 3분의 2하고 2가 되는 거고 운동방향이 바뀌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그 주변에서 부호마저 바뀌는지를 확인해 봐야 되는데 3분의 2 왼쪽에서는 위에 있으니까 플러스, 여기는 아래쪽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여기는 위에 있으니까 플러스 이렇게 되겠죠. 이해되니? 그러니까 이 운동방향이 바뀌는 것들이 맞다 이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이해되니? 오케이? 그래서 4분 이내에 운동방향이 바뀌는 횟수를 물어본 게 C입니다. 2겠죠. 2번. 이해됐어요? 오케이? 그래서 문제에서 얘기하는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값은 3. 이렇게 정리가 되겠어요. 맞니? 1 더하기 0 더하기
됐어요? 오케이? 예, 6번 문제 정답이에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얘들아, 위치함수는 물리적으로 봤을 때 위치함수라고 불리는 것은 결국엔 수학적으로 봤을 때 뭘 얘기하는 거라고? 좌표를 얘기하는 거라고. 알겠니, 얘들아? 어? 알겠어요? 오케이? 생각해 두세요. 그 다음에 7번. 맞아? 7번 맞지? 6, 7, 8, 9, 12. 이렇게 됐죠? 자, 7번.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와 그때 위치 X 사이의 관계식. X는 FT의 그래프가 그림과 같을 때. 수직선 위를 움직인다 그랬으니까 직선 운동을 하고 있다는 힌트를 얻을 수 있고, P의 시각 T와 그때 위치 X 사이의 관계식이라고 돼 있어. 그렇지? 그것이 X는 FT라고 했는데, 물리적으로 해석했을 때 이 식은 무슨 함수를 얘기하는 거냐면 위치 함수를 얘기하는 거지. 맞아? 오케이? 네, 그 생각을 가지고 보기에서 옳은 것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되셨어요? 오케이? 그래서 기억을 가보도록 합시다. 자, 점 P는 어떤 방향으로 움직인다? 한 방향으로 움직인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맞니? 됐어? 얘들아, P가 움직이는 방향을 알아보기 손쉬운 게 무엇이야? 위치함수야? 아니면 속도함수야? 속도함수지. 맞니, 얘들아? 그러니까 너희들이 기억에 대한 대답을 했을 때 속도함수를 대답할 수 있다, 알 수가 있다라고 하면, 됐어요? 기억에 대한 대답을 쉽게 할 수가 있겠지. 맞니? 근데 위치 저것만 보고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요것만 보고서도 알 수도 있겠지. 그것도 하나의 방법. 오케이? 네, 속도함수가 있으면 보다 잘 알 수도 있겠지. 오케이? 어느 쪽으로도 해석해봐도 된단다. 알겠습니까? 근데 이제 선생님은 그나마 좀 더 너희들이 더 느낌이 온다라고 선생님이 순간적으로 그렇게 생각했거든. 너희들한테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가 된다. 이게 더 확실하게 머릿속에 박혀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 그래서 나는 그렇게 풀 거야.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럼 얘들아, 이게 지금 나와 있는 게 무슨 함수니, 얘들아? 위치함수죠? 맞죠? 위치함수를 통해서 속도함수는 어떻게 얻을 수 있어요? 자, 속도라는 것은 위치를 미분해서 얻은 겁니다. 그럼 다시 수학적으로 얘기하면 이 친구를 미분한 거. 그러니까 이 친구의 무슨 함수를 그리면, 도함수를 그리면 그게 무슨 함수가 되는 거야? 속도함수가 되는 거죠. 이해됐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 친구의 도함수를 그립니다. 도함수를 그릴 때 신경 써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극대가 되는 순간이 언제이냐? 극소가 되는 순간이 언제이냐를 신경 쓰시고.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저 친구의 도함수는 그 극대가 되는 순간과 극소가 되는 순간에서의 함수값이 얼마가 돼야 돼? 0이 돼야 됩니다. 맞니? 오케이? 그 점 잘 생각해 두도록 하시고. 자, 요때는, 자, 도함수 구할 때는 증가감수로 대답하죠. 맞니? 그러면 이거 이제 증가하는 거니 감소하니? 증가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는 이제 증가하는 거기 때문에 도함수의 부호가 뭡니까? 플러스가 돼야 됩니다. 그치? 반면에 여기는 이제 감소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도함수의 부호가 마이너스가 돼야 되는 거겠고, 여기는 다시 증가하는 부분이니까 도함수의 부호가 플러스가 돼야 돼요. 이해됐어요? 그럼 우리가 방금 한 얘기를 종합해보면 이 순간하고 이 순간에서 함수값이 0이 돼야 되는 게 도함수 아니겠니, 얘들아? 그치? 그러니까 이 순간하고 이 순간에서 어떤 t축을 지난과 동시에. 이해됐어요? 이해되니? 오케이? t축을 지나는 동시에 여기하고 여기를 지나는 동시에 여기선 플러스가 되니까 이렇게 내려왔다가 여기에서 또 마이너스가 되니까 요 밑에서 유지가 됐다가 여기서 다시 플러스가 돼야 되니까 대략 이런 모양이 떠야 되는 거겠죠. 이해됐어요? 오케이? 그러면서 여기가 t값이 여기가 a인 순간 여기가 b인 순간 이렇게 정렬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니? 됐어? 그럼 기억. 한 방향만으로 움직인다. 이거 맞는 말일까? 틀린 말일까? 틀린 말이겠지. 맞니? 네. 요때는 속도의 부호가 플러스, 요때는 마이너스니까 요때 운동 방향을 바꿔서 정방향으로 왔다가 아랫방향으로, 그러니까 반대 방향으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가 되니까 반대 방향으로 왔다가 요 순간에서 다시 정방향으로 돌아가는 거고.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렇게 해서 한 방향으로 바꾸는 게, 한 방향만으로 하는 게 아니라 기억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오케이? 한 방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방향과 역방향 둘 다 나타나고, 실제로 운동 방향도 몇 번 바뀌니, 얘들아? 2번 바뀌지.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기억은 틀렸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이 그래프 자체를, 아까 민선이가 했던 얘기가 이거였죠? 이 그래프 자체로 알 수 있느냐, 오케이, 알 수도 있지 않냐. 그 얘기에 대해서 선생님이 또 설명을 해주자라고 한다라고 하면, 알겠습니까? 얘들아, 요거 있는 그대로 위치인 거예요.
됐어요? 그러니까 이 그래프를 해석해보면 t가 a라는 시각에서 3인 위치에 가 있다라는 소리는 뭐냐면 p가 원점에서 이렇게 출발해요. 여기 3인대까지 이렇게 가고 이때 걸리는 시간이 a라는 소리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해됐어요? 오케이? 그렇게 해서 갔다가 위치가 점점 다시 낮아져서 이때 0이 된다는 소리는 뭐냐면 이때 다시 B초만큼 그러니까 요만큼 진행되는 그 시각에 따라서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왔다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왔다 이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이 위치를 보면서 해석할 수 있는 것은 여기서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돌아왔다가 다시 맨 마지막에 어디까지? 10 있는 데까지 갔다. 이런 상황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이렇게 정방향, 역방향, 정방향 이런 형태로 똑같이 해석이 가능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오케이? 그래서 이와 같은 두 가지 이유로 기억은 틀린 거야.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니은 보도록 하자. 니은 P가 실제로 움직인 거리는 얼마다라고 얘기했어? 16이다 라고 얘기했지. 맞니? 그럼 방금 전에 이 위치 함수를 해석하는 것들이 너희들이 이해를 했다라고 하면 어렵지 않게 대답할 수가 있겠네. 아시겠어요? 어떻게 돼 있어? 여기서 어디까지? 3까지 갔다가 맞니? 오케이? 다시 돌아왔다가 다시 여기까지 갔다는 소리 아니야? 이해됐어요?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3만큼 움직였고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다시 3만큼 움직였고 다시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10만큼 움직였을 거 아니야? 맞니? 오케이? 그래서 총 움직인 거리는 얼마가 되니 얘들아? 16이 된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이거 이제 수능 문제라서 지금은 이렇게 풀지만 너희들 이제 적분을 배우다 보면 움직인 거리는 됐어요? 속도 함수를 가지고 적분해서 구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되면 또 푸는 방법이 하나 더 생길 겁니다. 알겠습니까? 어쨌든 그건 나중에 차후에 한번 다시 해보도록 하고 얘들아 16인 거 이해되죠? 오케이? 네, 그리고 디귿 보도록 합시다. 점 P의 속도가 C초 동안의 평균 속도가 같아지는 경우가 2번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다 줄치세요. 점 P의 속도가 점 P의 C초 동안의 평균 속도 C초 동안의 평균 속도 거기다 줄치세요. C초 동안의 평균 속도 됐죠? C초 동안의 평균 속도에다가 줄치도록 하세요. 됐죠? 그리고 이 부분을 잘 해석해야지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얘들아 C초 동안의 평균 속도는 어떻게 구하니 얘들아? C초 동안의 평균 속도는 0부터 C초까지 진행될 때 평균 속도를 얘기하는 거지. 그 계산 방법은 당연히 어떻게 돼? 총 걸린 시간분의 위치 변화량이 위에 올라가 있어야 돼. 여러분들 이와까지 대답할 수 있다 그러면 선생님 한번 직접 물어볼까? 총 걸린 시간은 어떻게 표현되겠니 얘들아? 0부터 C초까지니까 총 걸린 시간은 어떻게 되겠어? C-0인 거 이해되니? 총 걸린 시간이야. 됐어? 오케이? 여기 지금 뭐인 시간? 걸린 시간이 들어가는 거죠? 오케이? C초 동안에, P의 속도가 C초 동안에, C초 동안. 걸린 시간이 C초라는 그 기간 동안을 얘기하는 거잖아. 맞니?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 기간 동안을 얘기하는 거잖아. 됐어? 그래서 걸린 시간은 C-0이란다.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그럼 그때 위치 변화량은 어떻게 되는 거겠어? 위치 변화량은? FC 빼기 무엇이니? F0이 되는 거겠죠. 이해됐어요? 오케이? 이게 C초 동안의 평균 속도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그렇게 해놓고 여기를 써놓고 이거를 수학적으로 해석해보면 뭐가 되는 거니? 아니지. 그건 리미트가 있어야지. 리미트가 있었고 또 좀 뭐가 있어야 돼. 이건 뭘 얘기하는 거야? 구간 0부터 C까지에서의 뭘 얘기하는 거야? 평균 변화율을 얘기하는 거지. 평균 변화율의 의미 잘 생각해두고 표현 잘 생각해두라고 얘기했습니다. 오케이? 잊지 마시고. 오케이? 평균 변화율이죠. 이해됐어요? 자, 평균 변화율은 다시 기하학적으로 해석해보면 그래프에서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했냐면 그때의 0,0이라는 점하고 그때의 C,F10이라는 점을 이은 직선에 뭐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기울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맞니? 아시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요 값은 비록 계산할 수는 없지만 얘는 0,0과 C,FC를 이은 무슨 기니 얘들아? 기울기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됐어? 오케이? 그렇게 해서 디귿에 있는 이 뒷부분, 여기는 무슨 말을 얘기하는지를 알아들을 수가 있겠어? 되니? 오케이? 이때 점 P의 속도는 무슨 말을 얘기할 걸까? 오케이? 여기서 말하는 점 P의 속도는 어떤 구간 동안, 어떤 이 정해진 기간 동안의 속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맞지? 뒤에 있는 이 친구처럼 C초 동안, 됐습니까? 0초부터 C초까지 움직일 때의 속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그냥 한 점에서의 속도를 얘기하는 거죠. 이해됐어요? 아무런 표현이 없다는 소리는 다시 한번 거듭 강조하면 얘는 어떤 얘는 어떤 이래. 다시 한번 거듭 강조하면 얘는 뭘 얘기하냐면 순간 속도를 얘기하는 거야. 아시겠어요? 순간 속도를 얘기하는 것으로서 수학적으로 얘기하면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순간 변화율, 곧 뭘 얘기하는 거지? 미분계수를 얘기하는 거지. 이해됐습니까? 그치?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해보자. 그 미분계수라는 것은 다시 한번 기하학적 의미를 생각해보면 뭘 얘기하는 거니? 라고 한다라고 하면 접선의 무슨 기? 기울기를 얘기하는 거지. 됐어? 그럼 문제가 뭘 얘기하는지 알겠어? 문제가 뭘 얘기하는 거니 얘들아? 요 빨간색 선의 기울기하고 요 그래프 내에서 그려지는 어딘진 잘 모르겠지만 어디 한 군데에서의 접선의 기울기하고 됐어요? 디귿 끝에 같아지는 요 빨간색의 기울기하고 접선의 기울기하고 같아지는 것이 두 번 있느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지.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우리는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정확하게 그 위치를 딱 잡아서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이쯤에 접선의 기울기가 이와 평행한 순간이 반드시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맞아요? 확인되니 얘들아? 오케이? 이쯤에도 반드시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지요. 이해되셨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더 이상 추가적인 부분은 보이지 않고 있지요. 확인되니? 극값에서는 접선의 기울기가 무조건 얼마? 0이면 누구랑 똑같다는 소리지? 지금 넌 누구랑 비교하는 거지? 빨간색이랑 비교하는 거지. 노란색 두 개가 같냐라는 걸 비교하는 게 아니잖아. 뭔 말인지 알겠어? 빨간색이랑 같아지는 순간이 있냐 이걸 비교하는 거지. 그치? 노란색 두 개가 서로 같냐를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 오케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됐죠? 됐어요. 오케이? 그렇게 해서 두 번 있다는 게 확인되죠? 맞니 얘들아? 네. 그렇게 해서 7번을 해결했습니다. 알겠죠? 조금 어렵게 내드렸어요. 8번. 자, 8번. 8번도 여러분들 잘 들어서 해결하도록 합시다. 이제 조금 배워요. 네. 여러분들 그림과 같이 케이블 LM에는 모두 벽면과 수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케이블 사이의 거리 1이 거리가 각각 2하고 1이다. 광원 LE의 광원 A에서 M 위의 물체 B의 빛을 비추면 N 위에 그림자 C가 나타난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케이블 이렇게 세 개가 있고 여기에 지금 광원이 어떤 하나가 있다라는 거고, 그죠? 네? 광원이 하나 있다는 거고 여기 어떤 물체가 있는데 빛을 비추다 보니까 이렇게 직선으로 연결된 이 부분에 그림자가 생긴다. 됐어요? 라고 얘기하는 게 문제 앞의 상황입니다. 되셨습니까? 오케이. 이때 A의 물체와 B의 물체의 시각 T에서의 벽으로부터의 거리를 각각 뭐라고 한다 그랬어요? 벽으로부터의 거리를 4-2분의 1t 그 다음에 y는 t제곱 마이너스 2분의 11t 플러스 10이라고 얘기한다 그랬습니다. 맞니? 오케이? 그러니까 뭘 얘기하는 거니? 벽으로부터 거리 A의 벽으로부터 거리 요 길이가 뭐가 된다 얘들아? 4-2분의 1t가 된다. 그죠? 그 다음에 요 길이가 뭐가 된다? 요 길이가
t제곱 마이너스 2분의 11t 플러스 10 이렇게 정리가 된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됐어? 이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잠깐만요.